호재와 채옥은 채옥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나진에 감염이 되고 나서 탄저균을 주입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즌 1에서 호재, 그러니까 태상이 본 채옥의 마지막 모습은 채옥이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크리처가 채옥을 데려가는 장면이었고, 그 이후에 태상은 채옥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채옥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상의 이런 반응은 지옥에서 온 스토커 마에다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데, 태상이 마에다로 인해서 크리처 유충을 주입받게 되면서 크리처가 된 자신이 채옥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채옥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채옥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채옥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는 상태로 8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80년을 그리워만 하다가 서로를 알아보고 달려가는 장면이 이번 시리즈의 압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0년간 기다린 애끓는 감정이 두 사람이 크리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폭발적인 액션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표현이 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즌2에서는 특히 마지막 회에서 경성 크리처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호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느냐란 승조의 물음에 호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잊지 말라고 싸우는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호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말라고.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특히 호재가 말하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라는 이 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 또 강제징용 피해자 등 실제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성 크리처는 호재의 담담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조는 마에다의 죽은 남편의 첩, 그러니까 아키코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태어날 때 아키코에게서 나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승조라는 캐릭터는 인간과 괴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부분을 색이 다른 두 눈동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조는 눈에 총상을 입게 되는데 이 눈이 영구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호재가 크리처를 이식받고 난 후 이전에 있었던 상처까지 모두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설정상 오류로까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승조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승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회색 눈은 승조 안의 크리처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의 검은 눈은 인간으로서의 승조를 나타내는 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조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길 포기하고 스스로 크리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승조의 결심을 인간성을 표현하는 검은 눈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으로 연출하면서 승조가 온전한 괴물로서의 길을 걷게 됐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에다는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채옥의 어머니에게 1차로 뺏기게 되고 2차로 채옥에게 뺏겼다고 여기면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던 그녀는 태상에게 자신의 지옥을 만들어주겠다며 그에게 나진을 주입합니다. 마에다는 애초에 옹성병원을 설립할 때 부를 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진화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그녀가 채옥의 어머니와 또 채옥과 엮이기만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에서도 그냥 크리처 실험만 하면 될 것을 괜히 채옥 때문에 호재에게 다시 크리처를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이처럼 마에다는 스스로 인정 욕구가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또 그래서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에다가 승조에게 모성애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마에다는 나름대로의 모성애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에다는 승조가 자신을 닮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인정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랬지만, 승조도 마에다를 닮아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깝게도 마에다와 또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던 승조는 마에다의 인정을 갈구하다가 결국 마에다에게 당신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그녀에게 마지막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승조에게 떠밀려 추락한 마에다가 질소가스와 불빛을 보고 아름답구나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마에다가 죽기 전까지 주변의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가는구나 싶었지만 죽어가던 그녀가 보고 감탄했던 것은 풍경이 아니라 괴물의 길을 선택한 승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승조가 자신처럼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약점이 생기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양아들이 자신의 약점을 버렸다는 것에 더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녀가 굉장히 어긋났지만 나름대로의 모성애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에 둘의 마지막 대화를 살펴보면 승조는 마에다에게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냐 라고 묻게 되는데 이에 마에다는 너를 1년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승조는 마에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을 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었던 마에다가 이미 1년 전에 승조를 죽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태상에게 보였었던 그 관용을 양아들인 승조에게 보였다는 점도 마에다와 승조의 관계가 단순히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관계는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승조는 마에다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마에다의 죽음 이후 전승제약을 승계받게 되는데 나진을 주입한 생수를 시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즌3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나진이 숙주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그 숙주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채옥이 모든 기억을 잃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데 이전에 호재도 나진을 적출당하고 난 후 모든 기억을 잃고 채옥을 만났지만 채옥에 대해서 애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점 또 채옥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났던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채옥도 나중에는 호재에 대한 기억을 어느 정도는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호재와 마주친 채옥의 표정이 비춰지는데 예전에 호재에게서 나진이 제거된 후 모든 기억을 잃고 마에다를 봤을 때와 채옥을 봤을 때 표정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성 크리처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나진은 숙주인 인간과 동화작용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나진은 다른 케이스와는 다르게 후드 옆쪽에 자리 잡게 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의식을 잃기 전 채옥은 호재를 떠올리면서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하게 되면서 나진이 채옥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 채옥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마지막 모성으로 호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둘이 재회를 하는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 부근인데 이 둘을 덕수궁 돌담길이 아닌 반대편 거리에 위치시키면서 연인이 함께 걸으면 이별을 맞게 된다는 이 돌담길의 속설이 두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에는 꽉 막힌 해피엔딩으로 미래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결말인 것으로 보입니다.